네, 안녕하세요. 비욘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이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은 어깨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전근개 파열과 50견을 한 번에 설명드린 이유는 환자분들께서 60세 이상이 되시면은 50견과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같이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따로따로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요. 한 번에 두 개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근개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라는 것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회전을 시키는 근육에 붙는 힘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 어깨는 어깨를 회전시키는 회전근개가 4 개의 근육이 있고요. 앞쪽에 붙어 해서 견갑거근, 그다음에 위쪽에는 극상근, 그다음에 어깨 뒤쪽에 극하근과 소원근이라는 회전근개가 이렇게 4 개가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인제 사실은 이제 환자분께서 좀 이해하기는 좀 더 어렵고, 사실은 의사분들도 저희처럼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면은 이 회전근개를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쪼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회전근개는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돌리거나 그다음에 어깨를 우리가 들 때 어깨에 4 개의 밧줄이 잡아당겨서 어깨를 돌리거나 들거나 합니다. 그래서 앞쪽에도 밧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밧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어깨 뒤쪽에 2 개의 밧줄이 있다. 총 4 개의 밧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림처럼 정상 회전근개는 이렇게 밧줄이 멀쩡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 그다음에 노화가 되면서 마모가 되고 갈리면서 이 밧줄이 조금씩 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림처럼 이렇게 일부만 해지기도 하고, 아래 그림처럼 거의 끊어지기 직전까지 갈 수도 있고, 좀 더 심하면 여기서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줄이 회전근개가 조금씩 닳아서 끊어지는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일부분만 끊어진 것을 부분 파열. 이제 부분 파열인 경우는 전체적인 연결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완전히 끊어지면은 완전 파열 이렇게 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감에 따라서 끊어질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70세 이상인 경우에 완전 파열일 확률이 되게 높고, 조금 더 어리신 연령에는 부분 파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환자분들께 진찰을 해 보고, 그다음에 보통 정형외과 외래에서 이제 어깨 초음파를 하게 됩니다. 어깨 초음파를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 힘줄의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줄을 봐서 "부분적인 파열이 있습니다." 이렇게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환자분들께서 자주 하시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어깨를 넘어지거나 다친 적도 없는데 힘줄이 왜 끊어지나요?" 이렇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요 가져온 그림은 우리가 등산할 때 쓰는 그 로프입니다. 근데 이 등산할 때 쓰는 로프가 이 바위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갈리게 되면 이 그림처럼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회전근개가 찢어지는 이유가 바로 요런 원리로 힘줄이 좀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정상적인 밧줄이 있는데, 이 밧줄이 이 돌멩이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밧줄이 마찰 때문에 결국 해지게 되고, 나중에 결국 이 마찰이 누적이 되면 결국은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어깨 쪼끔 불편하신 분들은 뭐 정형외과나 가시면 뭐 충돌 증후군 이렇게 갖고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깨에 충돌 증후군이 생긴다는 것은 이게 꽝 부딪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마찰이 생기면서 비벼지는 것을 충돌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모형 보고 설명드릴 건데, 우리 어깨에 있다 보면 견봉이라는 뼈가 있습니다. 견봉이라는 뼈가 있고, 이 뼈 발의 아래쪽에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지나게 되는데, 어깨가 요렇게 돌아가면서 이 견봉이란 뼈에 계속 힘줄이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깨 힘줄이 견봉에 갈리는 형상을 충돌이 생긴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림처럼 아래쪽에 있는 이 바위를 뒤에 나온 견봉이라는 그런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힘줄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결국 닳아서 결국은 끊어지게 되고 이 끊어진 것을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한다. 요렇게 이해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견봉이란 거는 제가 요 모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 모형을 조금 설명해 드리면은 모형을 조금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예, 어깨 모형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본 건데 이렇게 고무처럼 보이는 게 바로 힘줄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걸 조금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이 힘줄 바로 위에 하얀색으로 보이는 요 뼈가 있습니다. 이 뼈가 바로 견봉이란 뼈고요. 이 견봉이란 뼈 바로 아래쪽으로 힘줄이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은 공간이 있어서 요렇게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힘줄을 이렇게 팔을 돌려보면은 힘줄이 견봉에 전혀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근육 주변에 어깨 주변에 근육 밸런스가 안 맞거나 아니면은 어디 힘줄이 조금 손상이 됐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팔을 쓸 때 이 힘줄이 이렇게 견봉에 갈리게 됩니다, 지금처럼. 원래는 이런 상태로 어깨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게 올라가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어깨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충돌이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PPT를 보면 그래서 이 견봉의 뼈가 모양에 따라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 1처럼 이렇게 평평한 견봉이 제일 좋은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견봉이 평평했을 때 요 아래쪽에 힘줄이 지나가는데 그 힘줄이 지나간 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이 견봉의 뼈가 조금 구부러져 있거나 심한 경우는 갈고리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갈고리처럼 구부러지면은 아래쪽에 있는 견봉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요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 밑에서 힘줄이 조금 더 많이 갈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굴을 걸어가는데 동굴 위아래가 높이가 높으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굴이 아주 좁다. 공간이 좁으면은 우리가 걸어갈 때 서서 걸어가지 못하고 서서 걸으면 머리가 부딪히니까 조금 허리를 숙인다든지 구부러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이희율 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견봉 충돌이 잦은 운동이 뭘까요? 이 운동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운동이 있을까요?"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에 사실 설명드릴 내용인데요. 어 견봉 충돌이 잘 생기는 동작은 보통 요런 동작입니다. 우리 헬스장 가면은 라테랄 레이즈라는 운동이 있거든요. 라테랄 레이즈 할 때 견봉 충돌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벤치 프레스도 이렇게 너무 높여서 벤치 프레스 하게 되면은 견봉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숄더 프레스라고 해서 요런 자세에서 이렇게 끝까지 올리는 자세. 요렇게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끝까지 올리게 되면 여기서 어깨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조금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은 어깨가 아프게 되고요. 실제로 제 외래에서 젊은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헬스하면서 어깨 충돌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계속 강의를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질문 확인하고 네,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돌 증후군은 힘줄에 마모고 그다음에 힘줄이 자꾸 견봉에 부딪히면서 갈리면서 마찰이 생기면서 힘줄이 닳아지는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20 대부터 증상이 생깁니다. 20 대부터 인제 충돌이 생기게 되고 그 많은 이유가 이런 운동 그러니까 라테럴 라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숄더 프레스 그다음에 벤치 프레스도 잘못하면 어깨 충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자꾸 하면서 힘줄을 본인 스스로 사실은 힘줄을 손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줄 마모는 20 대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근데 꼭 운동하지 않더라도 요즘 사실은 환자분들이 이 라운드 숄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깨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데 어깨를 많이 써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손을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많은 일을 직업적으로 많이 하시게 되면은 어깨가 조금 더 빨리 충돌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 그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을 보면 우리가 팔을 이렇게 들거나 그다음에 팔을 돌릴 때 항상 회전근개라는 근육이 제가 밧줄에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어깨에다 들거나 어깨를 돌릴 때 항상 회전근개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을 때 그 염증 있는 부위가 견봉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특정 각도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그 각도에서 아프고 그걸 좀 벗어나면 통증이 또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작은 범위 내에서 요런 범위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거는 충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 앞에서 요렇게 움직이는 충돌이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깨를 요렇게 든다. 그럼 여기서부터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요때부터 충돌이 생기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더 넘어가면은 또 통증이 좀 덜해지고 그래서 고런 증상이 좀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치질을 할 때 어깨가 아프다. 뭐 어깨를 요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양치질할 때 요렇게 양치질을 하게 되는데 바로 요 자세에서 어깨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안 좋으신 분들은 요 자세가 쪼끔 힘들고 요럴 때마다 어깨가 좀 아프게 됩니다. 그다음에 멀리 있는 물건을 잡을 때 뭐 이게 팔을 쭉 뻗어서 멀리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아!' 그러면서 이제 어깨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런 증상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입니다. 그다음에 밤에 누우면은 어깨가 더 아프고 사실은 우리 밤에 누우면 어깨가 더 아픈 경우는 뭐 꼭 회전근개 파열의 특징적인 증상은 아니고 뭐 회전근개 파열이든 아니면 오십견이든 그다음에 어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은 원래 누우면 어깨가 더 아픕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앉아 있게 되면은 이 팔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밑으로 약간 좁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견봉한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덜하고 우리가 눕게 되면은 이 팔의 중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깨가 약간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누워서 살 때 옆으로 누워 자는 게 굉장히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증상은 우리 오십견 있을 때도 공통적으로 생기는 증상입니다. 밤에 누우면 더 아프고 그다음에 요로 옆으로 돌아 눕기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힘줄이 완전히 인제 완전 파열이 되면 결국은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해서 어깨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내시경 수술로 들어가서 찢어진 회전근개를 봉합하는 그런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힘줄을 봉합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께서 요렇게 팔걸이를 보통 1 달에서 1달 반 정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께서 주무실 때 제일 힘든 게 누워서 자기가 힘듭니다. 이게 밤에 누우면은 어깨가 더 올라가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때 많이 힘들 땐 대부분 앉아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침대를 좀 세워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은 힘줄이 연결은 돼 있는데 일부가 좀 찢어져 있지만은 힘줄이 연결이 되는 경우 쉽게 말하면 밧줄이 연결이 되는 경우를 저희가 부분 파열이라고 하고요. 부분 파열인 경우는 대부분 비수술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주사 치료 같은 걸 하는 경우는 힘줄이 손상받은 힘줄을 재생시키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도 힘줄 주변의 혈류를 개선시키고 그다음에 힘줄을 재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수 치료를 하는 이유는 어깨 자체가 문제 생기는 이유가 어깨 주변의 근육 자체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 그다음 위에 있는 근육과 아래쪽에 있는 근육 이 밸런스가 맞아야지 우리가 어깨를 돌렸을 때 이렇게 동심원으로 움직여야지 어깨 손상이 없는데 앞뒤라든지 상하 근육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어깨가 약간 빠진 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가 계속 갈리면서 어깨 손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수 치료라든지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어깨 주변에 근육을 맞추고 그다음에 근육을 맞춰서 어깨가 동심원으로 충돌이 생기지 않게 움직이게 해야지 이 부분 파열이 전체 파열, 완전 파열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완전 파열인 경우는 이제 그림처럼 밧줄이 완전 끊어진 상태입니다. 밧줄이 완전히 끊어져서 연결성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완전 파열이라고 하고요. 결국 이 부분 파열이 결국 관리가 안 되면 결국은 완전 파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완전 파열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수술, 정형외과 의사들이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힘줄을 꼬매주는 그런 결국 수술을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정형외과 의사들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힘줄이 100%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힘줄이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수술 성공률이 파일의 사이즈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80에서 90% 정도 저희가 성공을 보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꼬매 놓은 힘줄이 붙더라도 원래 붙어 있던 힘줄보다 강도가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파열일 때 환자분들께서 치료를 잘 하셔서 완전 파열로 넘어가지 않게 가능하면 수술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오늘 강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부분 파열일 때 관리를 잘해서 완전 파열이 되지 않게
잘 관리해야 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조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장미님께서 저는 어깨 회전 근개 아마 힘줄을 마시라는 것 같고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아마 완전 파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전정 파열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어깨가 많이 아프고 팔도 아프고 힘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은 힘줄이 완전히 끊어진 경우는 결국은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정형외과 수술을 하는 정형외과 찾아가셔 갖고 내시경을 통해서 힘줄을 다시 봉합해 주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 힘줄 파열도 사이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초음파를 봤을 때 파열의 사이즈가 보통 1 cm 미만인 경우는 수술 자체가 그렇게 급하진 않습니다. 수술은 급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라든지 충격파 치료 그런 비수술적인 치료와 그다음에 환자분께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조금 더 경과를 보는 방법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사이즈가 조금 더 크다. 이 찢어진 사이즈가 1 cm에서 2 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강의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환자분들께서 많이 아시는 오십견. 예. 오십견은 정확한 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보통 이제 오십견을 많이 하시니까 그냥 오십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동결견 혹은 조금 긴 이름인데 유착성 관절 낭염이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오십견으로 하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이 정상어깨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그림이 오십견이 있는 어깨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자, 틀린 그림 찾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왼쪽 그림은 요 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은 이 부분이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부분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낭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깨가 요렇게 있으면은 이 어깨 주변을 싸고 있는 풍선처럼 아주 얇은 구조물이 있는데요. 그게 관절낭이라고 합니다. 그 관절낭이 우리 관절액을 감싸주는 그런 풍선 같은 그런 구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풍선처럼 약간 이게 부풀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관절낭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어야지 그리고 어깨를 돌릴 때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십견이 생기면 이 관절낭이 두꺼워지면서 이렇게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깨를 꽉 잡아 버리기 때문에 어깨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오십견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으로 수술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심하거나 통증이 심하면은 어떤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해결이 안 되면은 내시경으로 오십견도 수술합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수술하신 환자분 영상인데요. 왼쪽 그림은 정상어깨입니다. 그림처럼 요 부분이 관절낭인데요. 관절낭이 하얗게 그리고 얇게 정상적으로 되어 있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이렇게 관절낭이 빨갛고 염증이 아주 심합니다. 이런 경우는 환자분들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잠도 못 잡고 돌아 눕다가 아파서 깨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사로 해결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도 해결이 안 되면은 오십견도 수술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오십견 진단은 굉장히 쉽습니다. 환자분께서 "만세해 보세요." 이렇게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만세를 해 보면 양쪽이 대칭이 안 됩니다, 그림처럼. 그래서 이 환자분 왼쪽 그림처럼 한쪽은 끝까지 올라가는데 한쪽이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세가 잘 안 되는 경우, 팔을 잘 못 드는 경우 근데 문제가 팔을 잘 못 드는 경우가 두 가지 원인 때문에 팔을 잘 못 들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힘줄이 너무 심하게 끊어져서 그런 경우는 어깨를 들어 올리는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팔을 못 들어 올립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회전근개 파열에서 힘줄을 못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제가 환자분을 좀 도와드려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끝까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오십견이 아니고요. 근데 오십견 같은 경우는 어깨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올리려고 해도 요까지밖에 못 올리고 의사가 이걸 올려도 더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굳어 있는 경우가 오십견이 되고 그다음에 그 "손을 뒤로 해서 한번 등 한 긁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정상인 경우는 요렇게 뒤로 해서 등을 잘 걷습니다. 그래서 날개뼈 쪽까지 등을 긁을 수 있지만 오십견인 경우는 요렇게 돌리면은 어깨가 굳어 있기 때문에 등을 긁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으로도
오십견을 그냥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십견은 굳이 뭐 MRI 찍거나 뭐 초음파거나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니고요. 이 환자분 임상 증상으로 바로 오십견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근데 굳이 왜 초음파랑 그다음에 MRI를 찍냐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보통 오십견만 있는 경우가 아니고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된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MRI라든지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십견의 증상은 어깨 자체가 굳어 있기 때문에 어깨를 돌리기 힘들고 그다음에 들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옷을 입거나 벗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머리 빗는 거 이것도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뒤쪽에 등을 이렇게 뒤로 해서 부러져 끈하는 게 옛날엔 잘 됐는데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뭐 등을 이제 뒤로 돌려서 긁는 게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드리면은 어깨에 관절 운동 범위가 제한이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일상적으로 원래 잘 돼야 되는 행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회전근개 파열과 마찬가지로 어깨 자체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밤에 누우면 더 아프고 그다음에 옆으로 좀 돌아 눕기 힘들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뭐 옷을 벗거나 입기가 힘들다. 그다음에 머리 빗는 게 힘들다. 뭐 요런 게 다 관절 자체가 굳어 있다. 얼어 있다. 동결이 돼 있다.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이제 오십견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오십견을 치료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십니다. "아 오십견은 저절로 낫는 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일부는 맞습니다. 맞는 내용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오십견이 저절로 좋아지는 기간을 보면 대개 2 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떤 치료를 안 했을 때 오십견에 대해서 치료를 안 했을 때 저절로 나아서 이게 원상대로 회복이 되면은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안 받게 되면은 나중에 절반 이상에서 50% 이상에서 어깨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란 거는 어깨가 덜 돌아가는 그런 기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증의 기간도 더 길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오십견도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 주제 회전근개 파열과 그다음에 오십견 그 두 가지 주제만 가지고 왔는데요. 이 어깨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충돌 증후라든지 뭐 회전근개 파열 그다음에 이두박근 장근이라고 앞쪽에 이렇게 길게 내려오는 힘줄이 있는데요. 사실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일종의 회전근개 파열과 같이 생기는 병변인데 요 힘줄의 문제 그다음에 라운드 숄더가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어깨가 오십견이 있어서 굳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힘줄에 석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보통 60대 이상의 환자분들께서는 두 가지, 세 가지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네 가지 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어깨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회전근개파열과 오십견만 예를 들면 환자분들께서 60세 이상이 되어서 어깨가 아파서 외래를 오시면은 회전근개파열과 오십견이 같이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같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환자분들 70대 환자분들 그다음에 80대 환자분들 진찰 보면서 환자분께서 "오십견도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꼭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벌써 나이가 몇인데 오십견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오십견이라는 이름 자체가 50 대에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50 대의 흔한 병은 맞긴 한데 그 이후에도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이 힘줄 자체가 조금 닳아서 무원 파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깨를 들거나 돌리다 보면은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 팔을 자꾸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렇게 어깨를 잘 안 쓰다 보면은 어깨가 굳어서 나중에 2 차적으로 오십견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런 경우는 오십견이 동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나이가 70 이건 80 이건 의사가 오십견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은 그게 맞는 진단명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나이대 환자분께서 오십견이 동반된 경우는 아까 오십견에서 유병 기간을 봤지만은 굉장히 치료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사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뭐 충격파 치료도 하고 그다음에 도수 치료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낫느냐.'라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깨끗하게 낫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오십견이라는 병 자체가 기간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특히 환자분께서 당뇨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치료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원래 병 자체가 조금 치료가 기간이 필요한 그런 병이다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뭐 가장 기본적인 비술적인 치료를 설명해 드리면은 뭐 주사 치료, 그래서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뭐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다 이게 좀 중요한 치료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깨 자체에 문제 있는 경우는 이 견갑골 안쪽에도 통증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견갑골 안쪽에 근막통의 형태로 오는 통증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목이 안 좋아서 견갑골 안쪽이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힘줄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십견 있는 경우는 관절막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하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충격파 치료, 체충격파 치료도 견갑골 안쪽에도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근막통에 근막이 근육이 뭉쳐 있거나 아니면은 근육이 뭉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런 경우도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힘줄을 재생시키는 데도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오십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도수 치료는 어깨 주변의 근육 밸런스를 맞추는 치료인데요. 이제 왼쪽 그림처럼 어깨가 안 좋은 분들은 자세히 보시면은 일단은 라운드 숄더가 있고요. 라운드 숄더가 있게 되면은 어깨 자체가 충돌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깨 주변에 앞에 있는 근육과 뒤에 있는 근육, 그다음에 위에 있는 근육과 아래쪽에 있는 근육 자체가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됩니다. 근데 어깨 주변의 근육에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원래 어깨 관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심원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어깨 주변의 근육이 밸런스가 안 맞게 되면 이게 빠져서 약간 어긋난 상태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꾸 충돌이 생기고 힘줄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충돌이 자꾸 유발되고 이런 충돌이 결국 누적이 되면 결국 힘줄이 끊어지게 되고 또 그런 문제로 또 오십견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수 치료, 재활 치료가 중요한 겁니다. 제가 요 뒤에 환자분들께서 하신 운동에 대해서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가 어깨 주변에 근육의 균형이 안 맞거나 아니면은 견갑골의 위치가 안 좋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깨 자체가 약간 빠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꼭 재활 치료를 통해서 어깨 주변의 근육 밸런스를 맞추고 그다음에 견갑골의 위치를 제 위치로 맞추는 게 굉장히 치료에서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어깨에서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는 충돌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어깨 문제뿐만 아니라 목도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라운드 숄더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목, 고무목, 그다음에 흉추의 후만이 같이 3 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활 치료를 통해서 이 3 개를 같이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십견은 이 어깨를 싸고 있는 관절막이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어깨를 꽉 잡아 버린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돼서 어깨가 안 돌아가는 건데요. 그럼 치료는 이 쪼그라들어 있는 관절막을 다시 이렇게 늘려서 이렇게 부풀어 주는 게 치료입니다. 그래서 오십견의 치료는 굳어 있는 어깨를 풀어 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쪼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다리를 일자로 찢는 과정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다리를 이렇게 일자로 못 찢는데요. 다리를 일자로 찢으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죠. 통증도 심하고. 근데 하지만은 쪼금씩 늘리다 보면은 다리를 일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십개 치료는 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리로 일자로 찢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이 쪼그라 있는 관절막을 쪼금씩 늘리는 방법이 뭐 도수 치료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힘으로 눌러서 이 쪼그라진 관절막을 쪼금씩 풀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액 팽창술이라 그래서 이 어깨 속에 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생리식염수를 섞어서 다량의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물로 부풀려서 쪼금씩 물의 힘으로 쪼그라진 관절막을 부풀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 대부분 경우는 요 두 가지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잘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어깨를 마취를 한 다음에 힘으로 어깨를 이렇게 꺾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마취가 됐기 때문에 별로 안 아픈 상태에서 이제 정형외과 의사가 어깨를 강제로 꺾게 되면은 이제 우두두둑 그러면서 어깨에 있는 관절막이 터지게 됩니다.
그렇게 찢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쪼그라들었던 관절막이 한 번에 찢어지면서 이거 확 풀리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깨가 잘 돌아가겠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내시경을 통해서 이 쪼그라든 관절막을 수술적으로 이렇게 잘라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는데 흔하진 않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어깨에 문제가 있으면은 항상 목도 같이 봐야 됩니다. 문제가 이 목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우리 흔히 뭐 목 디스크가 굉장히 요즘 흔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자목이라든지 거무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목에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어깨가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아래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목에서 신경이 눌렸을 때 통증이 생기는 부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림 보면은 견갑골 앞쪽이 안쪽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 빨간색 통증이 요렇게 어깨 쪽으로 내려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손까지도 내려오지만은 손까지 내려온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요 어깨 주변에서 통증이 내려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의 문제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것도 치료를 경험이 있는 정형외과 의사를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깨가 문제 있을 때 이게 목에서 오는 통증인지 아니면 어깨 자체에 문제일지 간별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은 쉽게 말해서 내가 어깨를 이렇게 들거나 돌릴 때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은 어깨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깨를 돌리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이렇게 내려오고 목을 이렇게 돌리거나 제쳤을 때 통증이 더 유발된다. 그러면은 목에서 신경이 눌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는 제가 환자분들께서 할 수 있는 어깨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 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이 있고요. 스트레칭은 오십견 있는 경우는 어깨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통해서 이 어깨 운동 범위를 늘리는 게 스트레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근력 강화 운동은 어깨 주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고요. 그다음에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 있는데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깨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환자분들께서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찾아보고 막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어깨를 더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함부로 운동하시면 안 되고 꼭 순서를 잘 지켜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인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깨 운동을 할 때 이 참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아프면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게 오십견인 경우와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는 다릅니다. 오십견이 있는 경우는 제가 다리를 찢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리를 찢을 때 다리가 당연히 아프죠. 그 아픈 통증을 참고 해야지 다리가 더 많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오십견인 경우도 똑같습니다. 원래 오십견인 경우는 이 관절막이 염증이 있고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돌리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하지만 오십견인 경우는 치료하는 과정에서 통증을 좀 참고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좋아지는 게 맞고요. 하지만 그 힘줄 파여 있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 힘줄 파여 있는 경우는 힘줄이 좀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깨를 드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좀 무리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힘줄이 더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운동한 경우는 참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프다면은 내가 운동하는 과정에서 힘줄을 더 손상을 주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 갖고요. 간단하게 초음파로 회전근개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초음파로 보는 게 MRI만큼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힘줄 상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정형외과 전문의가 가르쳐 주는 방향으로 운동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칭은 인제 우선 인제 전방 굴곡인데요. 요런 벽에 서 갖고 그다음에 오십견이 심한 경우는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올리고 그다음에는 인제 벽을 요렇게 타고 손가락으로 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까지 올렸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됩니다. 체중을 실어서 어깨를 좀 더 늘리는 그런 스트레칭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건데
요거를 탁자에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 그림처럼 서서 하시면은 허리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서서 하지 마시고 저처럼 요렇게 의자에 앉아서 요 앞에 식탁 탁자를 요렇게 밀면서 그림처럼 허리를 숙여서 탁자에 요렇게 밀면서 하는 운동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통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하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탁자를 요렇게 미는 요런 운동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 이렇게 하면은 전방 굴곡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원 가면은 요렇게 돌리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요 돌리는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요거는 자꾸 돌리면은 어깨가 더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돌리는 운동기구는 절대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요 도르래를 하는 거 좋습니다. 한쪽으로 도르를 해서 어깨 관절 굳어 있는 관절을 푸는 방법 굉장히 좋으니까 근처에 공원에 도르래가 있으면은 요 도르래로 스트레칭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외회전인데요. 여기 왼쪽 그림처럼 요 겨드랑이가 이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게 겨드랑이가 벌어지면 안 되고 겨드랑이에 딱 붙인 상태에서 뭐 집에 뭐 우산이라든지 그다음 골프채가 있으면은 이렇게 한쪽을 잡고 요렇게 밀어 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밀어 갖고 요쪽 오른쪽을 운동시키는 겁니다. 내가 이쪽으로 힘을 줘서 돌리는 게 아니고 반대쪽 팔로 이쪽을 밀어서 요렇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요 왼쪽 보다는 오른쪽을 쪼끔 더 환자분들께 설명드립니다. 요렇게 그 문이라든지 벽을 이용해서 여기에 팔을 딱 고정시키고 이 몸을 돌리는 겁니다. 요렇게 몸을 이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붙인 상태에서 몸을 돌리게 되면은 팔이 요렇게 외전되면서 이 돌아갑니다. 요렇게 스트레칭 하면은 굉장히 체중을 이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그다음에 그 문 사이를 걸어갈 때 양쪽 어깨를 벽에 건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요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벽이라든지 문 사이를 이용하면은 쪼금 더 쉽게 스트레칭 할 수 있고 효과도 되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렇게 뒤쪽에 요렇게 하는 스트레칭 크로스암이라고 그러는데요. 요렇게 크로스오버 암 스트레칭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50개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렇게 손을 뒤로 하는 올리는 동작이 굉장히 힘듭니다. 요 동작이 결국은 맨 마지막에 좋아지는 건데요. 뭐 집에서 수건이라든지 아니면 긴 막대 뭐 우산이라든지 골프채를 이용해서 요렇게 스트레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은 제가 가르쳐 드린 요렇게 운동하시면 되고요. 내가 어깨를 했는데 어깨가 덜 돌아간다. 그러면 일단 스트레칭 위주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는 어깨가 잘 돌아간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쪼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예 그다음 중요한 게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견갑골이 왜 중요한 거냐면 우리 어깨는 이 골프 티에 있는 골프 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요 골프 티가 바로 견갑골인데요. 이 견갑골의 위치가 제 위치에 있으면 왼쪽 그립처럼 이 공이 티 위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견갑골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견갑골의 위치가 안 좋다. 그런 경우는 공이 자꾸 흘러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이 흘러내린 상태가 되면은 뼈가 어긋난 상태에서 자꾸 어깨를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힘줄이 더 빨리 찢어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줄이 50개도 더 잘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견갑골을 제 위치로 위치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트레칭이 다 끝났다. 그러면은 견갑골 안정 운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 안정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뒤로 팔을 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다음에 팔을 이렇게 벌린 상태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듭니다. 근데 요 자세할 때 중요한 게 팔만 드는 게 아니라 이 견갑골 두 개의 견갑골을 이렇게 모은다는 느낌으로 두 개의 견갑골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등에 힘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견갑골 사이가 모아지면서 견갑골 사이에 있는 근육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견갑골을 모으는 방향으로 운동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제가 오늘 밴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렇게 요런 밴드를 인터넷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 고무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요런 밴드를 하나 사셔 갖고 근데 요게 제조사마다 색깔별로 강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밑에 설명서를 읽어 보고 내가 맞는 강도를 한 2 개, 3개 정도 사십시오. 제가 요거 산 거 가격이 대충 한 6,000원, 7,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뭐 비싼 거 굳이 살 필요 없고 싼 거 사면 좋은데 요렇게 루프로 된 게 또 되게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 왼쪽 그림은 요렇게 손을 끼워서 요렇게 벌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손을 끼운 다음에 겨드랑이를 붙이고
약간 바깥쪽으로 요렇게 운동하게 되면은 어깨 뒤쪽의 근육, 그다음에 견갑골 안쪽에 있는 근육까지 같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 운동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깨가 안 좋을 때. 그래서 보여 드리면은 이렇게 하나, 둘, 네, 좀 하면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요거 좀 치우겠습니다. 좀 낮추고 보여 드리면은 요렇게 루프처럼 생긴 고무밴드를 이용해서 요렇게 낀 다음에 양쪽 겨드랑이를 붙이고 요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깨 뒤쪽의 근육과 양쪽 견갑골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운동하시면은 어깨도 좋고 요게 목에도 좋습니다. 요 운동을 한번 하실 때 한 10회에서 15회 정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강도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고무밴드 사실 때 이거를 해볼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두세 개 정도를 구입하십시오. 두세 개 정도를 구입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문고리에 걸어서 어 인터넷에 세라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세라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 문고리에 걸어서 요렇게 로잉이라 그러죠. 로잉. 그래서 우리 로잉이라 그러면은 배를 젓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젓는 운동 로잉. 그래서 헬스장 가면은 로잉 머신이 있습니다. 헬스장 가서 하는 로잉 머신을 하는 동작으로 요렇게 잡아당기는 운동하게 되면은 견갑골 아래쪽 근육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운동이 굉장히 좋고 헬스장 가면은 로잉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벌리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운동을 헬스장에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헬스장 갈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세라밴드를 사셔 갖고 집에서 몽골에 걸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운동은 요 운동. 만약에 내가 어깨가 안 좋은데 딱 한 가지 운동을 해다 한 가지 운동을 추천해 달라 그러면 저는 이 운동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운동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다음에 견갑골 푸시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캐플라 푸시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영상을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자 이렇게 벽을 대고 서서 팔꿈치를 구부리면 안 됩니다. 팔꿈치를 쭉 한 상태에서 지금 하시는 분 영상을 잘 보면 견갑골이 움직이는 게 잘 보입니다. 견갑골이 이렇게 모아졌다가 그다음에 몸을 뒤로 밀면서 견갑골이 더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견갑골 푸시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견갑골 안정 운동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벽을 서서 먼저 해 보시고요. 내가 벽을 서서 해 보니까 이 느낌이 잘 온다. 근데 이 느낌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해 보니까 견갑골이 어떻게 움직이고 힘을 주는지 알겠어. 그러면은 엎드려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고 그다음에 견갑골 안정화 운동이 충분히 되고 견갑골 위치가 잘 잡혔다. 그러면 그다음에 인제 회전근개 강화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인제 안쪽으로 당기는 거 내전하는 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고무밴드를 들어올리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줄이 안 좋은 분들은 이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이렇게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보통 손등을 이렇게 가능하면 손바닥을 하늘을 보게 하면 조금 더 충돌이 덜 생기니까 그게 좀 안전하고 할 때는 요렇게 하시는데 너무 높게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너무 높게 들게 되면 오히려 충돌이 생겨서 더 많이 아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90 도보다 조금 적게까지만 하고 무겁게 하시면 안 되고 가벼운 무게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운동할 때는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설명드리면 일단은 내가 어깨가 굳었는지 안 굳었는지를 확인하고 어깨가 굳어 있으면은 어깨를 굳어주는 게 푸는 게 우선이고 그다음에 견갑골 위치를 잡아주는 게 그다음. 견갑골 위치가 잘 잡히면 그다음에 회전근개 강화 운동 이렇게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힘줄이 안 좋을 때 어깨가 안 좋을 때 하시면 안 되는 운동이 바로 이런 겁니다. 라테럴 라이즈라든지 그다음에 숄더 프레스, 그다음 벤치 프레스도 어깨가 더 아플 수 있고 라운드 숄더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말릴 수 있으니까 그런 운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됐고요. 네,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회원님께서 70대 어머니께서 50견으로 오랜 시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강의도 설명해 드렸지만은 70대 환자분들도 50견이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대부분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 처방을 받아서 꾸준히 스트레칭 해야 통증이 사라진다고 하는데 통증을 견디면서 운동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떤 치료를 병행해야 통증을 줄이면서 스트레칭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어깨가 굳은 경우는 염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우리 오십견을 있을 때 치료하는 방법은 다리 찢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다리 찢을 때 굉장히 통증이 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통증을 어느 정도 참고 해야 되는데요. 혼자 하기는 사실 좀 힘듭니다. 내가 혼자 다리 찢어서 일자로 만들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을 가서 의사라든지 그다음에 재활치료사의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 찢는 관절 운동을 회복하는 데는 재활치료사의 도움을 받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통증이 심한 경우는 주사 치료를 같이 하게 됩니다. 주사 치료하면은 통증이 좀 가라앉기 때문에 주사 치료해서 염증이 가라앉히고 결국은 어깨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쪼끔만 건드려도 통증이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주사 치료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고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수액 팽창술이라든지 아니면 마취해서 어깨를 꺾는 방법도 있고 결국 최종적으로 안 되면은 이제 MRI 찍어서 수술 쪽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 갖고요. 주사 치료랑 그다음에 재활 치료를 같이 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예오 님께서 4 개월 전에 이삿짐 박스를 어깨에 떨어뜨려서 다친 어깨로 못 잡니다.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이제 어깨를 이제 다친 경우인데요. 어깨가 물건에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보통 여기 견봉, 세공 관절이 다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어깨 뼈를 잘 만져보면은 여기가 쇄골이잖아요. 쇄골을 쭉 따라서 밖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떨어서 다쳤다면은 여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 눌렀을 때 여기가 아프다. 그러면 견봉, 쇄골에 인대가 조금 찢어졌거나 그다음에 힘줄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이제 정형외과 방문하셔 갖고 초음파로 혹시 회전근개가 괜찮은지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엑스레이 찍어 보시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로 요 견봉, 세공 관절이 벌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초음파를 통해서 힘줄이나 인대는 괜찮은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엔젤 님께서 "안녕하세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은 퇴행성인가요? 만약 오십견을 치료하지 않으면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나요?" 네, 질문 감사드리고요. 자,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둘 다 퇴행성 변화가 맞습니다. 결국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면서 마치 우리 얼굴에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 지듯이 그다음에 뭐 흰머리가 나는 것처럼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퇴행성으로 생기는 건데요. 중요한 거는 관리를 잘 하신 분하고 관리를 잘 하지 못한 분하고 차이가 큽니다. 관리를 잘하는 경우는 해증근 파열이 없는 경우도 있고 오십견이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십견은 치료하지 않으면은 자연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강의에서 설명드렸는데 보통 저절로 치료되는 기간이 보통 2 년에서 3년 정도 걸리고요. 근데 문제는 자연 치료 된다고 하지만 절반 이상에서 나중에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어깨가 결국 돌 돌아가면 어깨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오십견도 치료가 꼭 필요한 병입니다. 네. 그다음에 오영돈 님께서 23 년도 3 월에 해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으셨군요. 네. 남편이 통증으로 누워서 못 자고 소파에 앉아서 자더라고요.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자다 깨다를 반복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해전근개 파열인 경우 보통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는 결국은 정형외과 의사가 내시경으로 구멍을 뚫어서 찢어진 힘줄을 다시 꼬매 줍니다. 근데 문제가 힘줄을 꼬맸다고 해서 힘줄이 바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셔서 알겠지만은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팔걸이를 보통 한 달에서 보통 한 달 반 정도 평균 정도 한 6주 정도 생각하십니다. 길게 하면 8 주까지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보조기 착용한 기간은 찢어진 사이즈가 얼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결국은 수술하신 선생님께서 6 주 합시다, 8 주 합시다, 아니면 12주 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보통 그 힘줄이 붙는 기간이 보통 한 달에 한 10%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한 6 개월 정도 지나면은 절반보다 쪼끔 더 붙는데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고 나면은 누우면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 앉아 있거나 약간 기대서 주무시게 되는데 보통 통증이 쪼끔 좋아지려면 6 개월은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고생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잘 보셔야 되고 부분 파열이 있는 게 완전 파열로 되면 결국은 수술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보라 님께서 60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오래전 어깨가 아파서 밤새 통증으로 못 자고 병원에 갔더니 석회가 꼈다고 수술을 하자고 했는데 밤새 아프고 나서 괜찮아요. 약만 타 왔고요. 몇 년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석회성 건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석회성 건염이 이렇게 급성으로 보통 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석회성 건염은 대부분 경우는 급성으로 생겼지만은 대부분 주사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주사 치료하고 그러면은 통증이 싹 좋아지게 되고요. 바로 수술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다른 병변이 있거나 석회가 너무 커서 나중에 저걸 그냥 두게 되면은 힘줄이 완전 파열될 것 같거나 아니면은 힘줄 파열이 동반될 경우나 이런 경우는 수술하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석회만 있는 경우는 바로 수술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또 몇 년은 괜찮아졌는데 또다시 아프기 시작한 지 2 년이 됐어요. 낮에는 불편함이 있어도 생활할 만하고요. 잘 때는 자세에 따라 많이 아픕니다. 네, 보통 어깨가 문제 있으면은 밤에 더 많이 아픕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오십견 증상이 많이 있어요. 어깨 아래 팔뚝이 많이 아프고요. 수술을 해야 할지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강의 내용 보시면은 오십견 자가 진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해 보시고 집에서 팔 들어 보고 그다음에 뒤에 등을 걸을 수 있나 양쪽을 비교 봅니다. 양쪽을 비교했는데 한쪽이 돌 돌아간다. 그러면 그쪽 어깨에 오십견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린 일단 스트레칭을 열심히 하세요. 일단 스트레칭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 관절 운동이 회복되면 그다음에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밤에 잠을 잘 못 정도로 통증이 심해요 그러시면은 참지 마시고요. 가까운 정형외과 가셔 갖고 주사 치료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꼭 정형외과 전문의의 그런 치료를 받으시면은 결과가 더 좋을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영상에 댓글로 질문을 남겨 주시면 제가 주말 동안 꼭 확인하고 답변을 꼭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질문을 많이 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릴 테니까 꼭 질문 남겨 주시고요. 오늘 강의 끝까지 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